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교입니다. 사마천 사기 재태공세가 오늘은 제3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태공의 후예인 동시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첫 번째 패자인 제나라의 환공이 등장하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나라 환공이 어떤 일을 했길래 패자라고 불리게 되었는지와 또 환공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과 어떻게 다른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지난해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가야 새롭게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지난해의 줄거리를 잠깐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의 환공은 그의 이름이 소백이었습니다. 제나라의 13대 군주였던 희공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백은 포수가를 스승으로 모셨고 그의 아버지 희공이 죽고 나서 형인 양공이 즉위를 했는데 형이었던 양공이 이 제나라의 정치를 막장으로 끌고 가니까 위협을 느꼈던 동생 소백과 또 공자 규 이 두 사람은 이웃나라로 몸을 피하게 되고 이때 당시 사촌 형제였던 공손무지가 결국 소백의 형인 양공을 살해하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 공손무지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군주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형이었던 공자 규는 노나라로 몸을 피신했고 이 오늘의 주인공 제환공이 되는 이 소백은 거나라에 있었는데 거나라가 사실상 노나라보다 제나라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소백이 제나라로 돌아가기에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공자였던 규의 스승은 관중이었고 이 관중은 자기가 모시는 규를 위해서 소백이 돌아가는 진영에 앞서 도착해가지고 소백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고 소백에게 결국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 규와 관중은 소백이 화살을 맞고 죽은 줄만 알고 제나라를 돌아갈 때 여유 있게 돌아갔었죠. 근데 사실 관중이 쏜 화살은 소백의 허리띠를 맞고 결국 튕겨나가서 소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백은 관중의 지심을 알고 일부러 죽은 척 했고 또 관중이 방심하는 것을 틈타서 소백이 공자 규보다 먼저 제나라에 도착해서 제나라의 임금이 되었고 공자 규의 편을 들었던 노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소백을 모셨던 포수가가 나가서 노나라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나라의 환공이 된 소백은 노나라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기의 형제였던 규의 일당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관중도 죽게 하려고 했지만 관중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었던 포수가가 자기의 왕에게 말리면서 제나라 하나로만 만족하려거든 이 나 같은 포수가만 있어도 충분하겠지만 전하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관중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해서 이때 환공은 포수가의 말을 받아들여 관중을 용서하게 되고 제나라의 재상으로 임명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관중을 통해서 제나라의 환공은 춘추 시대의 5패의 첫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제나라 환공 뒤에는 관중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중 뒤에는 역시 관포지유로 널리 알려진 포수가가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열전 중에 관한열전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재능과 덕을 칭찬하기보다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 포수가를 더 칭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중 역시도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나의 친구 포수가였다라고 스스로 관중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후에 환공이 관중의 추천으로 스승 또는 여러 인재들을 등용해 가지고 각각 맡은 분야를 책임지게 해서 제나라가 훌륭한 제후국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관중과 포숙의 도움으로 제후에 오른 소백이 제나라의 환공이 되어서 춘추시대 때 첫 번째 패자라고 불리워지기까지 어떠한 업적과 공적을 만들어내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나라 황공이 이룬 업적들을 제나라 황공의 재임 기간 동안 순서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나라의 황공 2년입니다. 그러니까 제나라의 제후가 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나라의 환공이 처음으로 한 일은 일단 복수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환공이 후가 되기 전에 폭군인 형 양공을 피해서 거나라로 피신할 때 당시에 담나라를 지나가고 있는데 담나라에서 이 소백에게 무례하게 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후가 된 황공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담나라를 공격을 해서 담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당시 담나라의 군주는 다시 거나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나라의 황공이 제후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기원전 681년인데요. 이때 환공이 패자로서 각인을 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제나라의 황공은 바로 근접해 있는 노나라를 또 한번 공격을 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노나라는 제나라에게 땅을 일부 바치면서 휴전을 할 것을 제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왕과 제나라의 황공이 휴전 조약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나라의 장군이었던 조말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서 제나라 환공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조말 장군, 제가 지난번 사마천 사기 열전, 자객 열전에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카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나라의 장군 조말이 강대국인 제나라의 환공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나라는 강대국인데 그런 강대국이 우리같이 약한 노나라를 자주 침범하는 거, 이거 도에 지나치다. 그리고 제나라가 지금까지 차지한 노나라 땅이 많은데 이거 당장 우리 노나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목에 칼이 들어온 제나라의 황공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일단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래 너희 노나라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말은 그 약속을 받아듣고 칼을 거두고 다시 단상에서 내려와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나라의 황공은 별거 아닌 노나라 장군 조말에게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고 또 거기다가 조말한테 땅을 다시 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억울해가지고 말을 바꿉니다. 나 저 조말 놈 저놈을 죽여버리고 나 약속 못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집니다. 자, 이때 환공을 도왔던 옆에 있었던 관중이 환공에게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약속을 잊어서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신의가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결국 제후들을 보는 앞에서 신뢰를 잃게 되어 천하의 제후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간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중이 환공에게 사사로운 그러한 이익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제후들의 신망을 받아서 큰 이익을 얻으셔야 됩니다. 라는 당부의 말을 합니다. 자, 그의 말에 따라서 제나라의 황공은 조말과의 약속을 다시 지키기로 하고
노나라의 땅을 뺏었던 것을 다시 모두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 일 이후로 제나라의 황궁은 다른 주변 국가의 제후들로부터 높은 숭상을 받으면서 제후들이 제나라와 연맹을 결성하기 시작을 했고, 제나라가 더욱더 훌륭한 나라라는 인정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해인 황궁이 부임한 지 7년째 되는 해, 결국은 강대국으로 떠올리면서 제후국들 중에서 가장 강한 패자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이처럼 제나라의 황궁은 관중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 다른 제후들의 신뢰를 얻고자 했고, 이때 관중의 외교 정책은 강력한 힘으로 무력으로서 제후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덕을 펼쳐서 다른 제후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즉,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는 것이 결국 얻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나라 제환공 7년 처음으로 패자의 자리에서 맹주로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제환공 7년 송나라의 견이라는 땅에서 위나라, 또 정나라, 송나라, 그리고 제나라,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가 회맹을 견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이때 제나라의 환궁이 처음으로 맹주가 되어서 패자로서의 지위를 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제환궁이 집권한 지 14년째 되는 해에 또 하나의 운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한자로 이렇게 쓰는 진나라의 선공이 태자 어구를 죽이게 되니까 당시에 공자였던 완이 두려워가지고 제나라로 망명해 옵니다. 제나라 환궁이 진나라의 공자 완을 받아들여가지고 경으로,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임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 공자 완은 사양을 하고 마다하니까 결국 기술을 관리하는 공정이라는 벼슬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진나라에서 도피해 온 공자 완이 누구냐면 나중에 제나라를 찬탈하게 되는 전성자의 선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성자라는 사람은 훗날 강씨 또는 여씨라고 하죠. 여씨의 제나라를 전씨의 제나라로 찬탈하게 되는 그 근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역사 중에서 제나라 같은 경우는 강씨의 제나라, 그 다음에 전씨의 제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태공 이후에 후손들이 쭉 이어지면서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379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제나라를 우리는 강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씨들이 난을 일으키려서 임금의 자리를 찬탈한 전제 시대를 기원전 386년에서 제나라가 망하게 되는 기원전 222년까지 두 구간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참조사항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제나라의 황궁이 제후가 된 지 2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주나라의 천자를 떠받들고 오랑캐를 무찔린다라는 이 존환 양의의 생각이 아주 굳혀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패자로 불릴 수 있는 제나라 황공에게 두 번째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는 북방의 민족이었던 산육이라는 민족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제나라 북쪽에 있는 연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나라는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제나라의 황공이 패자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연나라를 도와서 산흉을 물리치고 연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자, 제나라 황공이 연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나라로 돌아올 때 당시에 연나라의 제후였던 장공이 감사의 표시로 배웅을 하러 나오다가 그만 제나라 영토를 50리나 더 넘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천자만이 여러 제후국들의 국경을 넘어 다닐 수 있었고 제후들은 자기의 영역 외에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옛날에 제후가 제나라 땅을 넘어갔으니까 이때 이것을 알아챈 제나라 황공이 예전부터 제후는 자기 땅의 국경을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나라가 연나라 왕께 무례를 범하게 되네요. 하면서 오히려 연나라의 제후에게 사과의 표시로 연나라의 장공이 밟고 넘어온 제나라의 영토를 연나라에 떼서 할양을 했다, 인계를 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나라의 황공은 연나라의 제후에게 예전 주나라에 처음 창시할 때 선조들처럼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에 조공을 바치도록 해라 라고 권장을 합니다. 자, 땅을 떼주는 대신 연나라 보고 주나라의 조공을 꾸준히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후에 이 연나라는 제나라 황공이 연나라에 머물다 갔다라는 의미로 그 땅을 연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이 연나라는 북방 쪽, 중국의 북방 쪽에도 그 당시에는 태국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이 제나라의 황공은 신뢰를 더욱더 두껍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제후국들은 제나라를 모범으로 삼아서 우러러보게 되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나라의 황공은 춘추 시대 때 어떤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외교적인 부분에서 처음으로 조난양이, 그러니까 주나라의 천자를 떠받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것에 실천을 했던 거죠. 당시에 이 오랑캐라고 하면은 중국의 남쪽으로는 당시에까지만 해도 초나라가 있었는데 이 초나라는 오랑캐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 초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져 가지고 중원의 다른 나라를 넘보게 되니까 제나라는 초나라를 상대로 해서 조난양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중원의 나라들을 지키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다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연나라를 도와서 또 한 번의 패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 뒤로 제나라의 황공이 재임한 지 27년 되는 해입니다. 이번에는 제나라 황공의 여동생이었던 애강이 있었는데 이 애강에 대해서 환공이 단호하게 한 행동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환공의 여동생 애강이 옆에 있는 노나라의 장공에게 시집을 가서 나중에 민공이 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애강이 자기 남편인 장공의 배다른 형제와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자와 결탁을 해서 자기 아들인 민공을 죽여버리고 시해버리고 그 대신 자기가 정을 통했던 지금 현재 남편의 배다른 동생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당시의 노나라의 백성들은 반대를 해서 엉뚱한 희공이라는 사람을 노나라의 제후로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노나라로 시집 갔던 여동생의 이와 같은 뻘짓에 제나라 황공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의 여동생 애강을 불러들여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제나라 황공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여동생을 단호하게 벌하게 된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제나라 황공 29년째입니다. 제나라 황공과 이번에는 제나라 황공의 정부인이었던 부인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정부인이. 그 중에 채나라에서 온 채이가 뱃놀이를 하다가 말고 배 위에서 배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요동치게 만든 거죠. 이 채이는 원래 수영을 좀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난을 친 거죠. 이때 제나라 황공이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부인 채이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열받은 제나라 황공이 채이를 이혼하지는 않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혼하지는 않고 다시 채나라 친정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채나라에서는 이 채이의 오빠였던 맹주가
그 일로 제나라 황공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이었던 채이를 다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나라 황공이 이번에는 크게 노를 해가지고 열이 받아서 직접 채나라를 치겠다라고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같은 해 옆에 있던 정나라가 초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제나라의 황공은 주변의 여러 제후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정나라를 구하러 간다고 회명을 갖게 되는데 이곳이 그 양곡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회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나라 황공 30년이 되는 해 제나라 황공은 노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정나라, 조나라 이러한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남쪽에 초나라에 빌붙어 있는 채나라를 치기로 합니다. 사실은 채나라를 친다고 했지만 사실은 초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또 자기의 부인이었던 채이를 다시 시집 보내버린 저 채나라가 괘씸해서 명분은 채나라를 친다고 한 거죠. 뭐 공격을 하게 되니 국력이 약한 채나라가 뭐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채나라는 초나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구란이라는 장수를 내보내가지고 제나라 황공과 대면하게 만듭니다. 이때 초나라는 아직 강성하지 않았는지 제나라 황공에게 앞으로 우리가 주나라 천자의 왕실에 초나라에 공물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초나라와도 회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릉에서 맺게 된 회명이라고 합니다. 초나라가 이때 처음으로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나라의 황공의 업적은 뭐냐? 남쪽에 아주 막강했던 초나라마저도 천자의 나라 아래에서 공물을 바치도록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남긴 거죠. 자,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나라 황공 31년입니다. 이번에는 천자의 나라인 주왕실에서 세자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로 태자 정 대신에 왕자였던 대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자, 제나라 황공 33년, 그러니까 기원전 653년의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제나라 황공이 정나라도 치고 노나라, 송나라, 진나라, 정나라 이런 여러 나라와 함께 이번에는 영모 땅에서 회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중의 조언에 따라서 제환공이 제후들을 예우 있게 이렇게 대우를 하니까 나머지 제후들이 제나라를 더욱더 잘 따랐고 또 공물까지도 잘 바치게 됩니다. 근데 주나라의 해왕이 죽자 제나라 황공은 노나라, 송나라, 허나라, 조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와 회명을 해서 태자 정을 주나라의 천자로 세우고 바로 그 사람이 주나라의 양왕이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주나라의 천자를 세우냐 마느냐도 결국은 제나라의 패자였던 제환공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제나라의 황공은 갈수록 그 힘이 막강해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나라 황공 35년 때입니다. 제나라 황공은 각국의 제후국들과 규구라는 지역에서 주나라 천자의 양왕을 모시고 회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규구의 회명이라고 합니다. 주천자 양왕이 제나라의 황공 패자의 지위를 이때 승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거죠. 천자께서. 자, 이후에 제나라의 황공은 점점 자만심에 빠져서 이제 봉선제도 직접 거행하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때 관중이 굳고 말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봉선제는 원래 천자만 하늘과 땅에 제를 올릴 수 있는 건데 이제 제나라 황공이 천자만큼의 파워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봉선제를 올리겠다고 관중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중이 굳고 말려가지고 봉선제를 하려면 재물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재물이 제대로 준비 안 됐으니까 좀 더 미루시지요 라고 해서 관중이
제나라 황공을 억지로 뜯어 말린 겁니다. 자, 제나라 황공이 집권한 지 38년째 되는 해입니다. 주나라의 왕자였던 태가 왕이 되려고 융족을 끌어들여가지고 주나라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주천자의 나라 양왕이 왕자 태를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 태는 제나라로 황궁에 있는 자리로 도망을 옵니다. 자, 이때 제나라 황공이 자기 부하였던 관종을 보내서 주나라의 양왕과 왕자 태 사이에 어떤 중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의 어떤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제나라의 제국의 환공이 중재를 했다. 그만큼 파워가 강해졌다라고 또 한 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제나라 황공 41년째, 기원전 645년입니다. 황공을 놓았던 관중이 이제 병에 들어서 이제 몸이 아주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제나라 황공이 관중을 문병하러 와가지고 관중에게 자기의 후임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환공이 자기의 수발을 들은 사람 중에서 3명이 있습니다. 여가, 그리고 수도, 그 다음에 개방. 이 3사람을 관중에게 추천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관중이 이 사람 3사람 명단을 듣고 이 3사람 모두 안 된다라고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중은 사실 죽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환공이 관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죽고 나면 여러 신하들 중에서 누가 당신을 대신해서 이 일만 하겠습니까? 라고 관중에게 묻습니다. 이때 관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하는 군주께서 잘 아는 법이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환공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가는 어떻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관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여가지고 당신에게 인육을 먹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 인성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 여가가 누구냐면 사실 제나라 환공에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나라 황공이 뭐 맛있는 걸 찾았는지 인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환공에게 바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죽음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인성에 어긋나는 사람이니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환공이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럼 개방이라는 사람은 어떠고? 하고 또 묻습니다. 그때 관중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방은 자기 나라도 버리고 또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결국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이 사람이 위나라 사람입니다. 사실 이 위나라를 벗어나서 제 나라에 와서 당신을 따랐으니 자기 부모도 자기 나라도 돌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역시 사람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방은 자기 부모도 쳐버리고 군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첫 번째 여가는 자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두 번째 개방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황공이 수도는 어떠합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중이 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는 사실 환관이었습니다. 관중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중요한 것을 거세해 가면서 환관이 되었는데 그리고 당신 군주를 따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니 이런 사람 또한 인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와 같이 관중은 환공이 추천한 세 사람을 모두 안 된다라고 거부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중이 죽고 나자 제나라의 황공은
관중의 유언대로 처음에는 스풍에게 그 뒤를 잇게 했지만 이 스풍도 얼마 안 있어 죽게 되고 또 관중의 절친이었던 포수가 역시 얼마 안 있어 죽게 되니까 결국 제나라 황공은 관중이 안 된다고 했던 이 세 사람, 여가, 수도, 개방, 이 세 사람을 모두 불러들여 가지고 아주 중요한 요직에 등용을 시키고 중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시간이 한 해, 두 해 더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황공 42년째 때, 이때는 융족이 이번에는 천자의 나라였던 주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니까 제나라가 병력을 내서 주나라를 또 구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제황공 43년, 그러니까 관중이 죽은 지 2년이 지난 다음이죠. 제나라의 환공은 총 42년 동안 제위를 하면서 거의 한 70세까지 나이가 먹도록 제나라를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제황공도 말년에는 그 정치가 엉망이 되어서 망치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포수하고 관중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말년에 제나라의 황공 주위에는 아까와 같은 간신들, 그러니까 여가, 아들 죽인 자, 그 다음에 개방,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한 자, 그 다음에 수도, 자기의 신체를 해하면서까지 환관이 되었던 이런 세 명의 간신들을 중용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끝장이 안 좋았던 거죠. 관중은 이와 같은 그 세 명을 간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환공에게 유언을 남겼지만 제나라 황공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준다는 그 이유 하나로 결국은 다시 가까이 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제나라 황공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눕자 요 세 명의 간신들이 제나라 황공을 농락하면서 제나라 황공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나아가서는 별궁에다가 황공을 가두게 한 다음에 굶어 죽게 만드는 그 장본인들이 되겠습니다. 제나라 황공은 아무도 없는 별궁의 방에서 그 당시 10월 달에 굶어 죽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환공이 죽고 나서 환공의 아들이 제후의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제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죽은 제나라의 황공의 시신은 아들들이 싸움질을 하는 바람에 죽었는데도 입관, 관에 시체를 넣지도 못한 채 67일 동안 방치를 해놨다가 결국 이 시신의 구더기가 들끓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10월달 초순에 죽고 12월 중순에 나가서 자기의 아들 중에서 무게라는 아들이 제후 자리에 오르고 나서야 이 죽은 환공의 시신을 입관할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처참한 모습이 되었던 거죠. 자, 이때 아들이었던 무게가 제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원래 관중이 살아있을 때는 관중은 여러 공자들 중에서 소를 지지했었습니다. 근데 이 소가 송나라에 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송나라가 공자 소를 지지하면서 제나라를 쳐서 이 무게를 끌어내립니다. 임금의 자리에서.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공의 아들인 무게가 3개월 만에 죽게 되고 이 송나라는 공자였던 소를 제나라의 제위에 올려서 효공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그 다음에 8월인데요. 이때서야 이 효공이 자신의 아버지 환공의 시신을 입관을 해놨고 또 12월까지 입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8월 달에서 가가지고 결국 안장을 했다. 그러니까 장례를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 환공이 중국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로서 그 이름을 날렸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체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제나라 환공의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의 왕권 다툼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나라 황궁은 여색을 상당히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이 3명, 그 다음에 첩이 6명이 있었는데 정작 이 적통자는 정실 부인에서는 아무도 얻게 되지 못하고 첩으로부터 아들들을 6명을 얻게 됩니다. 각각의 여자로부터. 그래서 이 6명 중에 첫 번째 공자 무계, 아까 이제 처음에 3개월 하고 죽은 사람이 있죠. 무계가 있고, 또 그 밑에 원, 나중에 이제 혜공이 되는 원이 있고, 또 소, 효공이 되는 소가 있고, 소공이 되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나라의 의공이 되는 상인, 그 다음에 또 결국 제후의 자리는 못 올라가지만 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6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5 아들이 순차적으로 서로를 시해해 가면서 제후의 자리를 차지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관중이 살아 있었을 때 나중에 이 효공이 되는 공자 소를 세자로 세웠지만 관중이 죽고 나니까 제나라의 황궁은 간신이었던 여가와 가까운 사이였던 무계를 세자로 세우겠다고 여가 일당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계가 이제 황궁이 죽은 다음에 첫 번째 제후로 올라가게 된 거죠. 결국 황궁이 죽고 난 사후에 이와 같이 6명의 서자가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5 서자가 군주를 해먹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점에 이 제나라는 패자의 지위를 완전히 잃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무계, 그 다음에 효공, 소, 그 다음에 소공이었던 반, 그 다음에 이공이었던 상인, 그 다음에 혜공인 원, 이렇게 제후의 권한이 아들들 사이에 서로 싸우면서 다툼에 의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효공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효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효공은 자기 배다른 형제죠. 무계를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송나라에 오히려 회맹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진나라의 나중에 이제 춘추호패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되는 문공이 진나라에서는 이제 제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효공이 임금이 된 지 10년 지났을 때 효공이 죽자 그의 동생이었던 반이 효공의 아들 태자를 죽여버리고 소공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임금이 됩니다. 자, 이 소공이 임금이 되는 그 해에 진나라의 문공이 춘추의 2번째 패자로 등장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소공이 12년째 재임을 할 때 또 다른 진나라의 목공이 또 죽게 됩니다. 자, 소공은 총 19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소공이 죽고 그의 아들 사라는 사람이 임금에 올랐지만 또 하나의 소공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상인이 자기의 조카 사를 죽이고 의공으로 임금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공은 임금이 되기 전에 공자 시절에 자기랑 같이 사냥 나갔던 어떤 사람하고 사냥감을 놓고 싸우다가 승질이 나가지고 그 같이 나간 사람의 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의공이 임금이 됐을 때 자기가 발 자른 사람의 아들 병용을 기용해가지고 궁궐에 말을 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용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용직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상당히 이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공이 용직의 아내를 빼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이 용직을 이번에는 왕의 마차를 같이 나눠 타는 참수의 자리에 기용을 합니다. 자, 이 의공이 이처럼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고도 그 피해자들, 그 친척이라든지 그의 아들, 뭐 내지는 그의 남편, 이런 사람들을 기용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원한을 갖게 된 이 2 사람은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의공을 모시고 대나무숲 안으로 놀러 갔다가 의공을 시해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놓고서 그 사람들의 친인척들을 기용했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서 결국 죽게 된 사람이 의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공이 죽고 나니까 제나라 사람들은 그 옆에 위나라에 피해 있던 공자 원을 데리고 와서 임금의 자리에 다시 올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혜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해공이 또 죽고 그의 아들인 경공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쪽의 초나라의 장왕이 강성해져 가지고 중국 춘추시대 때 세 번째 패자인 초장왕이 나서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환공의 아들들은 다섯 아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여가면서 임금의 자리, 제후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싸워나간 그런 얘기가 사마천 사기 제태공 세가에 실려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환공이 패자가 돼서 업적을 이루어냈던 것들, 그리고 환공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 간의 다툼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강태공으로부터 시작된 여씨의 나라 제나라가 나중에 재상으로 있었던 전상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이제 전씨의 제나라로 탈바꿈하게 되는 제나라 편, 제태공세가의 마지막 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제 오른편 제 사진 눌러주셔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